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합니다. AI 산업을 두고 여러 가지 시각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AI를 두고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오늘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간밤 아마존을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월 들어서 주가가 16%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M7이 연초부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M7 중에 한 두세 개 종목이 부진하죠, 지금.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주가의 장기 흐름은 물론 우리가 매출 성장성을 봐야 네네. 되고 단기 주가는 EPS 이익 성장성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자세히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넘어갔었거든요. 오늘도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네. 다시 설명드리면 그 브로드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배트맨이라고 했잖아요. 네. 최근 4년의 연간 매출액 성장세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가 상당히 좀 계속 하향 추세에 있어요, 지금. 반면에 EPS 성장성을 분기별 EPS 성장성을 보면 아마존, 테슬라가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게 우연은 아닐 거다. 그런 말씀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M7만 우리가 집중해서 그렇지 M7을 제외한 어제 폭락까지는 아니었지만 많이 좀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띄워주시면 네네. 좋겠는데 S&P 500의 11개 하부 그 섹터별 연초 이후의 성장 그 주가 상승률을 보면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소재, 산업재, 중소형 그리고 이분 S&P 500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대형 아이들이 더 주도를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퀄 웨이시라고 그래서 500개 종목을 n분의 1로 가중 평균을 쭉 한 그 지수를 보면 지금 거의 한 3.5% 정도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요. 저 정도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우리가 이 종목 전체 주식시장 전체가 정말 구조적으로 뭔가 흔들린다? 네. 이거는 좀 과한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따가도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머릿속에 갖고 왔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번에도 부동산 한번 눈여겨보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10년물 금리나 시장 금리가 지금 4.1을 깨고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리츠나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기지 금리를 보면 작년 초에 7%였다가 지금 6.09%로 슬금슬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리츠 포트폴리오가 연초 이후에 큰 상승률 같은 경우는 종목 하나가 한 24% 기록하고 있고 평균 한 5에서 7% 정도씩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리츠도 그렇게 나쁜 국면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좀 다루겠지만 이 네. AI발 시장의 변동성 이거를 굉장히 뭔가 우려감 있게 봐야 될 거냐 아니면 뭔가 기회를 또 하나 찾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봐야 될 거냐는 제가 질문을 주시면 조금 자세하게 제 네. 의견을 좀 드릴게요. 바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AI발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이다 하면서 관련주들의 급락이 나왔고 간밤 미증시 보시면 AI가 기존의 산업들, 기존의 수익 모델들, 일자리 뭐였나요? 자산을 관리하는 거, 부동산, 금융정보, 물류 네. 다 대체를 할 것이다라는 불안 속에 투매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굉장히 네. 이 사안을 네. 굉장히 저는 좀 깊고 구조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최근 일주일이 좀 많이 흔들렸죠. 엔스로픽이 클라우드 오퍼스 4.6 네네네. 내놓으니까 또 관련된 경쟁업체들 줄줄이 빠지고 금융 심지어 JP모건까지 한 2, 3%씩 빠지고 그다음에 또 인슈어파이가 또 내놓으니까 또 다 빠지고 지금 전방위까지는 아니지만 물류단도 다 빠지고요. 부동산 쪽도 그러니까 그렇고.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이거를 우리가 투자에 너무 호도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루한 말씀이겠지만 1942년도에 조세프 오스트리아 발음으로 요세프라고 하나 봐요. 영어 발음으로는 조세프 슌페터 교수가 네.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배경이 뭐냐면 새로운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이나 뭔가 매개체가 나오면서 기존의 구조를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의 초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면 한 20년 전에 인터넷이 그랬고 훨씬 더 전에 3차 산업혁명이 그랬고 그 전에 또 2차 산업혁명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 과정인데 사실 저는
4년 전에 저희 주식형 펀드의 그 컨셉 중에 하나가 이 혁신 창조적 파괴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지나서 이제 챗GPT가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다시 제가 좀 방송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안 그래도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이 AI 때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AI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다 해주는 뭔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누차 강조드린 대로 앞으로 갈수록 범용화되고 각 분야에 적용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이 덕분에 새로 AI가 접목이 되는 덕분에 AI가 없이 수익을 내고 밥을 벌어먹고 살았던 일자리가 없어지고 네. 일자리든 기업이든 네. 마진율이든 이런 것들이 위너와 루저가 이제 갈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루저들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을 보고 여기만 매몰이 돼가지고 자칫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뭐 아까 엔스로픽, 알트루이스트, 뭐 인슈어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그 AI를 접목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을 찾는 게임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실제 뭐 제가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 포트폴리오 어제부터 리밸런싱을 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제가 보는 AI 덕분에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 몇 개를 지금 리플레이스하는 작업 중에 있거든요. 어떤 업종인가요? 뭐 직접적인 수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꾸준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제가 누차 강조드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 AI가 어떻게든 AI는 확장을 할 겁니다. 그럼 AI라는 게 연산에 어마어마한 연산을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이게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 센터를 막대한 전력을 통해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력 업종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단적으로 예를 들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띄워주시는 게 네. 마침 2월 4일 날 모건 스탠리에서 950개 관련된 업종과 모건 스탠리가 볼 때 제가 이제까지 지리하게 설명드렸던 AI가 접목이 되면서 큰 영향을 받을 만한 5개 업종 내에 한 950개 회사의 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요지를 보니까 국가별로도 그렇고 한 국가 내에서 고용이 실제로 어떻게 줄어들 건지 아니면 AI 덕분에 뭐 감소를 할 건지 늘어날 건지 또는 각 업종별로 생산성이 얼마나 변화가 있을 건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 AI 접목에 따라서 일자리가 최근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특이하게 미국은 한 2% 정도 일자리가 더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보면 생산성은 전방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소실되는 어떤 뭐 마이너스 부분이 있다면 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기업의 마진을 회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또 플러스 요인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지금은 조금 넘어가셨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주요국 한 6개 국가에 네. 있는 기업들도 다 포함을 했었나 봐요. 그 6개 국가 중에 생산성 향상이 국가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가장 많이 이뤄내는 국가가 또 호주예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 뭐 한 최근 1년인가 한 14% 가까이 생산성이 향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또 영국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종목이나 업종 갖고 제가 실예를 아직은 오늘은 뭐 드릴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업종별로도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고 있고 뭐 고용이라는 것도 미국 같으면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좀 빠지고 있긴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아까 슌페터 교수가 했던 창조적 파괴를 얘기하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942년도에 창조적 파괴의 과정 중에 이 초기 국면에서 그 생산성의 역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roductivity paradox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기존의 구조가 질서가 막 헝클어지고 뭔가 파괴가 되는 과정에서는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좀 줄어든다거나 네. 그러기 때문에 노동 투입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나 이게 오래가지 않고 새로운 구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오히려 네네. 연관된 일자리도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의 파괴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약 100년 전에 논문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장점과 단점, 장단이 극명하게 나뉠 그렇죠. 것 같습니다. AI 생산성 향상을 높게 평가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차기 연준 의장의 워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취임까지 3달 이상 남았죠. 그럼에도 워시를 두고 하루는 이랬다가 다음 날은 저랬다가 이러면서 시장이 변동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좀 유지가 되겠죠. 앵커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연달아서 네. 주셔서 반가운데 케빈 워시는 케빈 워시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차기 연중 의장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뭐 제가 해묵게 항상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연준의 독립성이라든가 연준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이 많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네. 있어요. 그때 말씀드린 거기 12명의 투표권이 다 있으니까. 노벨 경제학상급의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투표로 결정하는데 케빈 헬세시든 케빈 워시가 된다 한들 저 한 사람 말대로 움직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워시가 지난번에 임명이 되고 나서 시장에 던져준 아주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기능이. 사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양적 완화 1, 2, 3차 하면서 자그마치 한 1경 정도의 유동성을 뿌렸다고 합니다. 8천조 원에서 한 1경 뿌렸다고 해요. 이게 말이 8천조 원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80조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서 금리 한번 올렸다가 아뜨하고 다시 이제 완화 스탠스로 갔고 그러다가 2020년도에 팬데믹이 또 터져가지고 거기 그 막대한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했는데 5천억 달러, 5천조 원인가를 또 뿌렸다고 그래요. 네네. 미국에서만 이렇습니다. 일본, 중국 뭐 이런 데 다 합치면요. 그래서 지금 금값 뜨는 것이고 물가가 이렇게 떴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담 뭐 관련성 없는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제롬 파월을 굉장히 기능을 잘하고 있었던 중앙은행 총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유동성이 익숙해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유동성이 많아지면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창고라는 국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다 버블을 형성해서 뜬단 말이죠. 거기에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고 2011년도에 최연소 35살에 연준 이사를 했던 친구인데 당시에 그 멤버 랭킹과 하여튼 QE 반대하면서 나 이거 이사 안 할 거야. 그리고 내 던지고 나와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뚝심이 있는 친구. 네. 뭐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 2살 많으니까 뚝심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트럼프하고의 의장 때문에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지금 갈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는 저 케빈 워시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뭐 대학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최연소 이사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럼 저 사람이 앞으로 유동성 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연준이 보통 통화 정책을 구사하는 방법이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조절하는 거. 이 말은 대차 대조표 연준이 갖고 있는 대차표 내에 이 자산을 증식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있는 채권을 직접 사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매수 자금이 시중에 직접 뿌려진다는 얘기. 이걸 다시 말하면 QE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적 완화 또는 좀 더 격한 표현으로 헬리콥터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만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2011년도에 QE가 싫어서 이사를 던지고 나왔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정책 금리 가지고 조절을 해야 정상적이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그 양적 완화 또는 유동성에 익숙해졌던 시장이 케빈 워시 한 사람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리프레시가 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서 이거 잘못하면 양적 완화를 오히려 QT를 해서 대차 제도표 기능을 확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적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조금 리프레시 좋게 해석하면 리프레시고 다시 조금 격한 표현으로 하면 정신을 번쩍 차렸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금 가격이 최근 흔들리는 거에 일부 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케빈 워시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면 길고 크고 넓게 시장을 뭐 우리가 관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케빈 워시가 오히려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플러스인 효과를 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시장에요? 들어요. 네. 케빈 워시가 앞으로 그의 역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에 워시가 지명되고 나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건 대표님 말씀대로 금과 은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과 은이 뭐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하기 애매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금 가격도 어렵죠. 네.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금 가격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걸 저는 그 뭐 이렇게 가끔 누가 표현하던데 금 가격이 뜨니까 또 정말 장기 그 뭐 어떤 뭐 상승의 초입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연결이 다 되는데 2008년도에 막대한 유동성 뿌렸고 2020년도에 팬데믹 때 막대한 유동성 뿌렸습니다.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게 인플레이션이
점점 상승한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해자가 금 아니겠어요, 기금속. 그래서 뜨는 이슈 하나. 또 거기에 2010년 이전부터 오바마 정부 때부터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트럼프 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통화적으로 패권의 어떤 대척점에 서 있을 때 통화를 가장 해자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외환 보유고를 다변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거의 60~70%를 US 달러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통화를 빨리 내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금으로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금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의 요인. 그리고 또 아주 뭐 소소하게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뭐 금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네. 뭐 이런 요인이 있을 텐데 아까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데 케빈 워시 효과 두 번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리프레시하는 정신 똑바로.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뉴스는 러시아를 지금 US 달러 결제 시스템을 다시 원복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금 가격이건 지정학적인 어떤 텐션이 조금 가라앉고 그러면서 어떤 패권 갈등에 대한 으로 생겼던 텐션이 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로 가장 선호가 많이 됐던 귀금속 가격도 뭐 빠지거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보였던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사실 조금 비정상적인 상승세였거든요. 금 가격이. 이게 조금 이제는 조금 정상으로의 좀 회귀 내지는 그런 국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죠. 지정학적 텐션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텐션을 자극시키고 있는 인물이 또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란과의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끊임없이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대표님? 참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 또 미국에 한 60~70% 투자를 하다 보면 미국을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자세하게 뜯어보면 좋은 거 안 좋은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를 기회를 찾자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미국 경제나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 트럼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자체가 자유무역이었죠. 그리고 동맹, 우리 동맹끼리 잘해줘. 그러니까 서로 다 관세 낮추고 잘해줬다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줬어. 이걸 지금 이 판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마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USMCA라는 게 중국의 공급망에 대항하자고 해서 한 10몇 년 전에 만든 겁니다. US, 멕시코, 캐나다 해서 같은 생산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 이것도 지금 탈퇴하겠다. 이란 때리는 건 뭐 당연히 잘 아실 거고. 또 지난주인가요? 그 핵심 광물 무슨 협정인가? 협약식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UN 질서라든가 뭐 WTO라든가 이런 체제를 싹 어그러뜨려 버리고 이걸 다 흔들어대면서 긴장을 야기하고 혼란을 야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쭉 이뤄가는 이런 큰 흐름의 지금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어떤 변동성 야기의 스탠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많이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또 그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래나 저래나 미국 중심, 미국 성장 중심으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이야기 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미국 경제가 지금 뭐 계속해서 좋다고는 하지만 고용, 물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용지표, 시장이 눈여겨봤던 고용지표가 지연돼서 공개가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상외로 굉장히 좋았죠. 근데 또 하향 조정이 되겠죠. 수정이 되겠죠. 그럴 겁니다. 네. 고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고용이 좋다는 거는 소비 여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지표이고 또 이 소비가 GDP의 3분의 2를 거의 차지하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가끔 연착륙 얘기 아직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저는 연착륙과 거리가 멀다고 봐요.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랑 조금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 연초에 저는 베이스 케이스로 뭐 케빈 워시가 되건 누가 됐건 잘해야 한 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국면이 계속 가면 뭐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낮아지겠죠. 네,
네,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에 또 하향 조정될까 이런 불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고용이 좋게 나왔다는 점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견해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춘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